나오는 마음의 트집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트집 잡는 독서 모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하는 저는 지장 스님입니다. 올해 3월부터 길상환 님이 진행하는 월요일 코너에서 여러분들을 그동안 만나왔습니다. 길상환 님께서 워낙 노련하게 진행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부담 없이 초대 손님으로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메인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 부담감과 책임감도 더 크게 느껴지고 그동안 길상환 님의 어깨도 참 무거웠겠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17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길상환 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 청주 불교 방송이 또 꿋꿋하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엮어주는 그런 큰 공덕과 바람이를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라는 음성 공양의 공덕으로 길상환 님과 가족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작은 황진 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는 월요일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정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전에 이제 월요일만 왔었기 때문에 네. 얼굴은 이제 못 뵙고 사실 이렇게 목소리만 잘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참 안심이 돼요. 왜요? 이제 제 목소리가 네. 좀 오래 듣고 있다 보면 좀 졸리는 목소리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옆에서 네. 졸릴 때쯤 살짝 이렇게 또 잠을 깰 수 있게끔 뭔가 이제 그런 신선한 네. 자극을 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약간 안심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뭔가 이게 통통 튀는 느낌 때문에 오래 듣고 있으면 피로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가요? 또 스님께서 편안하게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니까 둘이 합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주말에 지금 방송하고 계신 거죠? 아, 맞아요. 주말엔 다른 지역에서 또 저 주말 네, 토요일 그렇죠. 5시에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일단 방송은 저보다 이제 선배시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옆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네. 제가 메인으로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도 뭐 얼떨떨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네. 제가 뭐 놓치고 있는 거 네. 뭐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방송 이제 선배로서 잘 네.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지적이 아니라 함께 또 해나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 부담감과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해 주실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또 인생 선배 느낌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길상환 님이 또 계셨을 때는 네. 이제 뭐 저보다 연배도 한참 많으시고 또 방송 경력도 오래 되시니까 맞아요. 좀 분위기상 좀 안정이 되잖아요. 네. 믿고 가실 수도 있고. 네. 자, 아무튼 또 우리 이 황진 님도 네. 이제 방송에 많은 이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또 경험들 노하우가 이제 있으니까 네. 어떤 여러 진행할 때 어떤 장애들이 생기면 알아서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열심히 정신을 집중해서 네. 함께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코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트집 잡는 독서 모임. 자, 살다 보면 좋은 말씀을 들어도 트집 잡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네, 그렇죠. 그때 부처님의 말씀으로 트집 잡으려는 이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간으로 우리는 트집 잡는 독서 모임 시간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가 한 권의 책을 읽고 각 부분마다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여러분들도요, 우리 이제 유튜브 들으시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채널 먼저 또 소개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이 유튜브에서 청주 불교 방송 라디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BBS 어플에서 청주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법주사 템포스테이 이용권, 월명사 무오신채 쌀국수, 그리고
용화사 템플스테이 이용권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너무 많은 선물들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용화사 템플스테이권도 드립니다. 예. 네. 자, 본격적인 코너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내드릴 곡은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자, 이제 오늘 트집 잡는 독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 참 열심히 우리 제 방송에 이렇게 애청을 해주시는 이제 이은수님 이렇게 저 방송 유튜브 댓글 달아주셨고 어머. 또 또 우리 지장스님 예, 데뷔를 축하드린다고 그러네요. 응원한다고 해주셨어요. 예, 또 우리 보리수님께서도 또 저의 데뷔를 축하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인데 또 이렇게 시간을 자리를 지키셔서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셔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박수도 또 보내주시고. 네. 많은 만큼 저희는 또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드려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네.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문제로 좀 방송이 이제 고르지 않거나 또 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방송이 잘 안 나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나눌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예, 저희가 시작하는 책은 바로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입니다. 네. 제목만 봐도 뭔가 안에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책은 사실 그 법정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법문을 했을 때 그 법문 주제가 네.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했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이 기사를 보고 이 스님의 이제 어떤 그 법문을 접하면서 그 순간 뭔가 저의 생각에 큰 변화가 생긴 하나의 계기였었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 책을 출판할 때 사실 이거 한 꽤 오래전에 12년, 13년 전에 네. 출판한 책인데 그때 이제 이런 제목으로 스님의 어떤 그 법문을 네. 가지고 저의 책 제목으로 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저자이신 거죠? 부끄럽긴 하지만 좀 네.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인지 뭔가 더더욱 또 이 책과 관련된 내용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거 미리 알려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이 절판된 책으로 저희가 홍보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장 스님께서 경험을 토대로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참 아쉬워요. 이 책이 저도 상당히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책이긴 한데 네. 많이 팔렸어야 되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네. 사실 교보문고에서 에세이 부분 7위까지는 올라간 책인데 그래요? 근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판매가 됐다면 네. 계속해서 출판사에서 인쇄를 했을 것 같은데 띄엄띄엄 판매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못 구해요. 그래요? 네, 못 저자이신데도요? 구해서 제가 이 중고 서적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네. 저도 이제 중고책으로 이렇게 지금 그동안 구해서 봤었거든요. 아하. 네, 아무튼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런 내용을 다시 이제 이렇게 저도 다시 읽어보게 되고 다른 분들에게 또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절판된 책들 중에도 좋아서 중고거래에서 많이 다시 찾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찾다 보면 혹시 다시 출간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중고 서적 그 검색에도 없어요. 그래요? 제가 생기는 대로 족족 제가 다 책을 사서 네. 뭐 제가 다른 목적으로 산 건 아니고요. 네. 선물로 좀 드리고 싶은데 책을 못 구해서 힘들게 저도 이제 책을 구해봤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또 선물을 받아서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네. 제 1번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앞쪽을 먼저 읽어봤었죠. 그렇죠. 네. 그중에 이번에 돌아보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돌아보기라고 이렇게 그 코너를 제일 먼저 정했는데 네.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쵸.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자신의 이제 이렇게 그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 바깥에 외출하기 전에 네.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어떤 외모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거울을 맞죠. 보잖아요. 맞아요. 거울을 보는데 그게 이제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은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연마대왕 앞에 가면 네. 업경대라는 거울을 통해서 네.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업을 지었는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울은 우리가 이제 신화적으로 있다라고 믿는데 네. 만약에 그게 있다면 네. 그때 가서 보면 늦어요. 그래요? 고칠 수 없잖아요. 이미 바꿀 수 없어서. 그렇죠. 그동안 이제 이렇게 쌓아왔던 기록만 있을 뿐이지 네. 고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이렇게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네. 아니면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네.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뭔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우리가 선택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의 선택이 또 다음 결과를 가져오고 막 그랬죠. 그렇죠.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의 이제 모습, 현재 나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뭐 자신 과거를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복귀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또 미래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선택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일단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말도 조금 남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예. 사람은 죽어서 또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예전에는 좋은 성과를 내는 거, 이렇게 예. 업적을 좋게 쌓아가는 거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뭔가 요즘은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또 좋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 괜찮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사람이 살면서 흔적을 남긴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흔적이 두 가지다.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네. 업력을 남길 수도 있고. 네, 업력과 업적. 네. 네. 그게 사실은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업적하면은 뭔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네. 겉으로 드러난 성과 거. 같은 그렇죠. 것들. 성과 결과물 막 이런 거. 거기에 해당되는데 업력은 네. 자기 개인만 알 수 있잖아요. 개인도 모를 그쵸. 수도 있는데 네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습관이라고 할까요? 네네. 네, 습관이 사실은 이제 업력인데 그게 습관 때문에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이제 습관 자체가 부실해서 본인도 그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저 예전에 이 서울역 앞에 그 서울에 지낼 때는 이렇게 서울역 앞에서 내려서 그 노숙자분들이 계신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네. 되게 이제 저로서는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봤는데 네. 당사자들은 냄새를 못 느낀대요. 계속 이미 거기에 계시니까. 그렇죠. 자기의 냄새였기 때문에 네. 남들한테는 그게 악취로 느껴지지만 자기는 그냥 자기의 본연의 냄새인 것처럼 네. 완전히 거의 체화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어도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그게 만약에 습관이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뭔가 부정적인 안 좋은 습관이 완전히 체화가 됐는데 습관 그 자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 자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뭔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정말 큰일일 것 같아요. 그쵸. 주변 사람들이 뭔가 짚어주고 알려주면 또 좋은데 주변에 그런 분조차 없다면 더더욱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치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주변에서 인지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나는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이거를 왜 문제시하느냐.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불교에서 업이라는 말을 이제 상당히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업력은 습관화된 거예요. 무언가를 반복하면 우리가 이제 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어떤 의도를 일으키는 거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의도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업력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업력까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그 업력이 작용해 뭔가 안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이제 어떤 그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그
그 원인들이 많아지겠죠. 아, 그쵸. 네, 확률적으로 네. 뭔가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네. 원인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사고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업력은 뭔가가 그냥 자기 그 생각 없이 어떤 것을 반복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거나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는 네.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책에서 읽었던 것들 중에 이 업적과 관련했던 내용 중에 선업과 악업으로 또 나뉜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냥 착한 것을 하면 선업이 되고 나쁜 것을 하면 악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 안에서는 집착이나 분노, 무지 등을 없애야지만 선업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깔라마 경리라고 하는 이제 네. 불교 경전에 네. 이제 그렇게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데 그쵸. 욕심내고 네. 화내고 어리석은 거. 네.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커지면 더 힘들어지지 더 편해질 리가 없거든요. 아, 맞죠. 당장은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안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반복적으로 의도를 일으키고 그가 습관화가 되는데 그 습관이 탐진치가 더 커지는 어떤 습관이었다면 네. 악업이 되는 거고요. 탐진치가 줄어드는 습관을 형성해 간다면 네. 선업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탐진치를 다스리면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탐진치를 줄여가기 위해서 네. 이제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업이라는 거가 오랜 세월 쌓은 것이기 때문에 네. 한순간에 지금부터 바꿔야지. 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업인지 무엇이 악업인지 네.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듯이 내가 평상시 화를 더 많이 내고 있는지 평상시 어떤 욕망과 집착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자신에 대한 자각 자신에 대한 각성이 있다면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업경대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살아있을 때 네. 자신의 이제 업경대를 스스로 보는 거고 제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 앞으로는 내가 이제 악업보다는 선업을 더 많이 지어야겠다. 이렇게 더 발심할 수 있겠죠. 아, 맞네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챕터였던 것 같아요. 돌아보기 자체가. 그리고 뭔가 저는 그 업적이랑 업이 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도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만 딱 봤을 때 되게 부러워하고 또 닮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치, 내가 굳이 성공하면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내 업이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의 삶에서는 업력보다는 업적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또 편히 뭔가, 살고 나를 위해서는 좀 업적을 많이들 쌓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많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네. 인정받고 싶어하고 경제적으로 뭔가 어떤 더 좋은 조건을 얻기를 바라지. 네. 그 안에 이제 욕심을 들내고 그쵸. 화 들내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니까. 그쵸. 맞아요. 너와 네 거는 좀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그치. 말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먹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을 버냐. 아주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은 네. 뭐가 됐든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하고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일단은 그 남아있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네. 그래서 한 40대 중반까지는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한번 도전도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탐진치가 커질 수는 있는데 맞죠. 욕심이 좀 자라날 수밖에 없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데 한 40대 중반쯤 네.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잘한 건가? 그쵸. 이런 것들을요. 이게 요즘 시중에 책들 제목 보면 40이 돼서 읽는 네. 맞아요. 50이 돼서 읽어보는 네, 맞아요. 이제 요즘 철학책이라든가 옛날 그 좋은 책들을 앞에 40이나 50이라는 그 나이대에 읽어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나이 때 꼭 읽어봐야 할 필수 요소 20가지 이런 느낌의 책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젊은 나이에 보면 네.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아하. 뭔가 해보고 네. 얻어보고 성취하고 또 상처도 받아보고 음흠.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관계들이 서서히 이제 관계들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병이잖아요. 네. 사람이 이제 병이 나야 아, 내가 이제 뭐 식습관이나 맞네.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맞아요. 그때 생각이 드는데 네. 병이 나기 전까지는 자신만만하게 살잖아요. 아, 그쵸. 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큰 계기가 하나 있어야지 예. 딱 돌아보는 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쵸. 고치려고 또 노력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예.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걸 이제 압축해서 그 예화가 하나 실려 있는데 네.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아, 맞죠. 예, 이게 옛날 책인데 영화로도 한 4편이 나왔어요. 네네. 1945년도에도 나왔고, 근데 이제 아, 2013년도에 이제 마지막 거기는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그 저기로 이렇게 제목이 좀 살짝 그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으로 나왔는데 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엄청 충격 먹었어요. 아, 어떤 면에서요? 나도 저렇지 않을까? 겉으로는 아, 남들에게 이제 맞죠. 뭐가 좀 뭐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의 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실제 이게 좀 과장되긴 했지만 네. 제 마음에 어떤 초상화가 있다면 음흠. 이 영화 이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문제 없어 보이나 네. 내면에 진짜 참다운 자기의 모습, 본래 자기의 모습,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본질은 좀 뭔가 더 추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거를 몇 년 전에 보긴 했지만 네. 그때 좀 따끔하기도 했어요. 아, 뭔가 이 책 읽으면서도 한번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보리수님, 윤지연님, 이은수님, 수선아님 다양한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 그러면 노래 듣고 또 다음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누면 더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두 번째 곡은 산울림의 아니 벌써입니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뻔하게 밝았네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콧노래 부르며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안녕하세요. 가수 홍경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와 타인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생겨나겠죠. 불교 방송은 매일매일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삶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 방송의 만공회 공덕주가 되어 주셔서 힘든 이들의 따뜻한 안식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기에 함께했던 시간들. 자, 이제 노래와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장스님과 함께하는 4시의 불교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코너 트집 잡는 독서 모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또 우리 보리스님, 수선아님, 그리고 윤지연님 또 이렇게 또 반가운 인사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스님 첫날부터 인기 만점이신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인사 나눠주시고 함께 네. 해주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저희가 방송하면서는 저희 방송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피드백을 잘 주시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은수님은 이 스님의 책인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완독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돌아보기의 삶은 흔적을 남기는 것 같다고 큰 울림을 주셨다고 또 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같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우리 황디님은 네. 황인정님입니다. 네, 따로 이제 주말에 주말에 불교 방송 진행하시는 이제 분이시고요. 맞습니다. 네. 토요일 5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도 또 스님과 함께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게 혼자 진행을 하면은 이게 대본이나 이제 시간을 잘 유심히 보는데 네. 이렇게 막 같이 대화를 하니까 시계를 안 봐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어리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시간을 잘 못 보시면 네. 옆에서 시간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챕터 두 번째 챕터죠. 분별하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분별하기 챕터는 좀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빠져들면서 재밌게 봤던 챕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첫 챕터가 나를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되돌아보기만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돌아보고 네.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병으로 예를 든다면 네.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유튜브를 알아보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든 네. 이 병이 무슨 병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알고 있다면 파악을 하는 그쵸? 것.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걸 병식이라고 하는데요. 병에 대한 의식, 네. 자각, 그게 있어야 원인이 뭐고 네.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아까도 이렇게 돌아볼 때도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병에 걸렸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돌아보기 하면서도 파악을 못하면 고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참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던 챕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분별하기는 우리가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도 하고 네. 또 자신도 모르게 소위 이제 좀 악업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지으면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네. 저도 모르게 지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크나큰 뭐 범죄 수준의 악업은 짓지 않지만 네.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악업을 짓는데 그쵸. 이게 조금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반복이 돼서 습관화가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진다면 네. 언젠간 이제 나한테 괴로움으로써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뭐 조금 해봐도 뭐 나한테 큰 생활의 변화가 없고 뭐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아유, 옛말에 그 바늘도둑이 소소득 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거 가져갈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모르니까 상관없이 지내다가도 또 큰 거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나쁜 습관들까지도 생성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이제 요즘도 이렇게 음주운전 이렇게 단속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많거든요. 진짜요. 사실은 이제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데 네. 근데 그동안 잘 안 걸리신 분들은 야 내가 그동안 잘 안 걸렸으니까 그쵸. 이제 오늘도 뭐 걸리지 않겠지. 그치? 그렇죠. 그리고 한두 번 그냥 괜찮게 흘러갔다. 야, 나 해봤는데 괜찮더라. 이렇게 예. 하면서 자연스럽게 탑승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우리 사회 도처에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뭐 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아무튼 네네. 뭔가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음. 부분을 악업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넣기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이제 청주의 여자 교도소에 가서 법회를 봅니다. 아, 네. 근데 요즘 근데 이렇게 그 마약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요. 요즘 진짜 대한민국 자체에 조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심지어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네. 학교에까지 네. 많이 좀 퍼져서 맞아요. 어린 학창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도 예. 이미 그게 게다가 멋처럼 느껴져서 나쁜 거 있음을 알면서도 허세처럼 딱 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교도소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일부분에 불과한 것 같고 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고 뭐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아. 남이 모르니까 뭐 해도 아유, 괜찮아. 그게 또 위험한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 점점점 이제 모르게 네. 이제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퍼져가고 있고요. 또 이거보다 또 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술과 도박이 네. 사실 술이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몸에 안 좋은데. 먹으면 언젠가는 이제 득이 간도 되지는 안 않고 좋아지고. 네. 손해만 되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내가 술을 마시면서 내가 지금 악업을 짓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은 분. 안 하죠. 보통 그쵸? 스트레스 해소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뭔가 이제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네, 뭐 맞아요. 릴렉스 시키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네. 이걸 악업이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내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을 안 하니까 더더욱 더 많이 드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중독처럼 또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술 말고도 이제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혼자 있으면 막 허전하잖아요. 네. 허전하니까 이제 뭔가 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데 네. 이제 그게 좀 뭐든지 하다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고 네. 이게 도박이다라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오락처럼 시작을 맞아요.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보다 보면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선에 이게 그 도박을 하는 도박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로 거기서 이제까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이제 방송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네. 어마어마한 숫자였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스며들듯이 나쁜 악업을 짓고 있는 거를 정말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구경에 제가 네. 이제 이런 그 내용을 한번 인용해 봤어요. 네. 자,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 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꿀처럼 달게 여긴다. 음. 그러나 악행이 마침내 결과를 이끌어올 때 그들은 크나큰 고통을 겪는다. 악행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금방 짜낸 우유가 즉시 엉키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를 따라온다. 마치 재 속에 묻혀 있었던 수처럼. 이 법구경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이제 말씀이죠. 네. 제가 이제 이게 사실 우유 여기서 비유가 나왔지만 네. 우유 처음에 보면 신선하잖아요. 맞죠. 네. 이게 찰랑찰랑 흐르고. 네. 설마 이게 이제 그 상해 가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네.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바깥에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냄새 나고 나중에 저 예전에 상한우유 한번 잘못 따라본 적 있는데 네. 단단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근데 흐르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덩어리가 꽝 하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게 눈앞에서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가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렇게 언젠가는 변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뭔가 이제 악업을 하고 있는데 네.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데 네. 그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이제 못하는 거고요. 네. 뭔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게 또 습관처럼 항상 우중충한 표정으로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그런 느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어디 병원 가서 이렇게 돈 들여서 고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매일 이렇게 연습을 네. 하시면 네.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이렇게 맞아요. 연습을 하신다면 편안한 얼굴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막 거짓말 같은 거 했을 때 그 순간에 탄로나지 않아서 아유 넘겨도 되네 잘 네. 됐다 이렇게 네. 하면서 좋아하는 경우 많은데 그렇죠. 나중에 탄로나면은 그때 들키는 것보다 더 크게 안 좋은 일로 또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순간 잘 모면했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오히려 잘 모면한 것을 그러면 차라리 내가 먼저 죄를 고하고 또 잘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또 나중에 올 큰 일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방송 저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뭔가 그냥 책 읽었을 때도 사실 좋기는 했지만 네. 그 스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나니까 그때 네. 어떤 내용이었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도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이 된 게 7월이 또 같이 그쵸. 시작이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야기 나누면서 저를 조금 더 돌아보고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해요. 예, 자, 오늘 첫 월요일의 코너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왕디님은 다음 주 월요일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노래 한 곡과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자, 보내드릴 음악은 이재진, 이화수의 연꽃 세상입니다. 환하게 꽃이 피었네 연꽃이 온누리 가득히 자비와 늘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연녹색 크고 둥근 잎 물 위에 나와서 자라고 분홍색 또는 하얀색 한 꽃에 한 송이 피었네 괴로운 현실 벗어나 이상형을 상징하는 꽃 진흙에 물들지 않고 일반화를 지향하는 곳 지치고 힘들어도 자비로 감싸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참 세상이여라 환하게 꽃이 피었네 연꽃이 연누리 가득히 자비와 늘 사랑으로
지고 열매 맺는 청정하게 피어나는 꽃 지치고 힘들어도 자비로 감싸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참 세상이여라 환하게 꽃이 피